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하라는 그런 서울신문의 그 사설까지 올라왔습니다. 여태까지 그 언론사에서 윤석열의 사퇴를 언급하는 것은 없었던 일인데요.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이 흘러왔길래 윤석열 사퇴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지금 윤석열 장모와 그다음에 김건희식 주가 조작 등 공수처 1호 사건이라는 얘기까지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이 빠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상황인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머니투데이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의혹 털어내려면 윤석열 장모 기소 앞둔 검찰의 고민. 이렇게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한 이후 엄청나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는데 슬슬 힘이 빠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그 윤석열 장모 최모 씨에 대한 사문서 위조 혐의 그 적용해서 기소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350억 원대 위조 통장 잔고 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도 윤석열 씨 장모는 오히려 잔고증명서 위조를 요구받아서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국민들한테 욕을 먹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최 씨에 따르면 가짜 잔고증명서라도 해달라고 조르면서 다른 데는 절대 쓰지 않겠다고 해서 동업자한테 가짜 증명서를 줬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안 씨는 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는데 중요한 건 최 씨의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법적 책임은 묻지 않았다는 게 국민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그 공동정범으로서의 범죄 성립은 가능했다고 검찰은 잠정 결론을 내린 상황인데, 법조계에서는 사문서 위조가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로 인한 피해자가 없는 상황이고 당사자 고소가 있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고려해서 재판에서 이걸 유죄로 판단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국민들이 절대 납득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면,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도 그 과거 검찰 수사 그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한테는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온 가족을 표창장 하나로 딸의 일기장까지 압수수색해가고 정말 끔찍한 그런 가족 인질극이란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무시무시한 짓들을 벌였는데, 정작 나경원 원내대표라든지 전 원내대표죠. 그리고 윤석열 씨 가족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언론이 그 스트레이트를 비롯해서 좀 일부 언론에서 부각을 시키니까 갑자기 마지못해 기소 입장을 정한 것이라는 곱지 않은 시각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정말 어이가 없는 건 이 의혹만을 떼서 수사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한테 그들이 했던 건 어떻게 그 증명을 할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그 윤석열 검찰총장은 계속 본인과는 무관하다는 식으로 선을 그어왔습니다. 실제로 그 과거 인사청문회 당시에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그 최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에 대해서 수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버럭 화를 내며 그게 어떻게 내 문제냐, 내가 관련돼 있다는 증거가 있냐, 이런 식으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 검찰총장 장모의 수상한 투자 사위가 몰랐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스트레이트가 보도를 하기도 했었는데, 증인은 이게 그 필요하니까 만들어달라고 해서 만들었다는 것도 다 알고 있고 허위라는 것도 다 알고 있다고 그 증인신문 녹취에도 떡하니 남겨져 있습니다. 이게 재판에 넘겨져도 할 말이 없는데 검찰은 이걸 수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본인이 손해만 보고 어쩌고 했을 거 아니냐면서 자기도 변명해야 되니까 사위한테라도. 여기서 사위가 누굽니까? 바로 윤석열입니다. 이에 대해서 장모 재산에 대해서 법률 조언이나 자문을 한 적이 있는지 윤석열 총장에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했지만 명확한 답변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윤석열 장모 허위 잔고 증명서가 거액 차용에도 활용이 의혹 제기가 됐는데, 이 동업자 사기 사건 판결문을 보면 이 장모의 잔고 증명서 제시에서 3억 원을 차용하는데 활용했다고 또 알려졌습니다. 2013년 8월경 71억 원이 들어있는 최 씨 명의의 신한저축은행 그 잔고 증명서를 보고 안 씨 쪽에 3억 원을 빌려줬다며, 당시에 최 씨와 여러 차례 통화도 했고 먼발치에서 본 적도 있다고 그 통화를 통해서 임 씨가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법조계에선 위조 사문서 행사 및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안 씨가 위조 사문서를 행사하는 걸 최 씨가 알았다면 직접 본인이 실행을 안 했더라도 공범이 될 수 있고, 위조 사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기망했기 때문에 사기죄까지도 적용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검찰총장 그 부인 김건희 씨가 투자 주도했던 그 공수처 1호 사건 되나 이런 얘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주가 조작 얘기도 이게 좀 묻히고 있는데 이 내용도 제가 빠른 시일 내로 정리를 해서 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 서울신문 윤석열 사태가 필요한 이유라는 그 박록삼 논설위원의 사설까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언론이 그동안 윤석열에 대해서는 계속 침묵하고 있었는데 서서히 이런 압박과 심지어 사태까지 거론하는 보도가 이어지는 걸 보면 힘이 빠지고 있다는 걸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내용이 좀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언론을 쥐락펴락했고 심지어 기소권과 수사권을 양손에 쥔 채 국회의원의 절반 가까이를 일렬종대로 세우는 방법도 알았고 법무부 외청인데도 불구하고 똘똘 뭉쳐서 청와대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결기를 보였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그 법과 원칙이 아니라 얼마나 그게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회의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쭉 내용을 보면 나경원, 이에 대한 그 검찰에 수차례 그 고발을 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게다가 대신에 고발인 조사만 5차례 했을 뿐이고,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한테 했던 소환 조사도 없는 기소, 먼지털이식 압수수색 70회 이상, 별건의 별건으로 꼬리물기 수사, 그리고 광범위한 피의사실 유포 등의 이런 수사까진 바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 시민단체들이 나경원에 대한 11차 고발을 검찰이 아니라 경찰에 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건 검찰에 대한 불신 때문이죠. 게다가 이명박 BBK 주가 조작 사건에는 그 불기소로 면죄부를 주고, 계엄령, 최근에 또 난리가 났었던 이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계엄령 문건 수사에도 미온적이었고, 김학의 별장 성폭행 사건도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게다가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다들 아실 겁니다. 이거를 수사를 묵인하고 방조한 것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사과하라고 권고까지 했는데요. 이처럼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이 검찰의 법과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셈입니다. 그런 검찰에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사건인데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350억 원 잔고 증명을 위조했다는 이 사건, 공소시효가 불과 나흘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데 시간이 없다면 기소를 먼저 한 후에 철저히 수사하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터무니없는 기소를 먼저 하고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공소장을 그냥 날린 다음에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별건, 그리고 또 별건, 어떻게든 말도 안 되는 그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심지어 딸의 표창장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인턴 증명서 가지고 엄청나게 그렇게 온 그 국민한테 피의사실 유포하면서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딸의 중학교 2학년 일기장까지 압수해가지고 그거 가지고도 어떻게든 그 사생활을 털어서 뭐라도 먼지까지 한 털이라도 털려고 했던 게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 수사기소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 일가 문제는 저렇게 침묵할 수 있는지, 이게 과연 법과 원칙을 수호하는 그런 검사의 모습을 볼 수 있는지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지금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 별건 수사로 공소시효를 연장할 수 있다는 목소리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증언들이 차고 넘치는 상황인데 문제는 바로 검찰의 수사 의지죠. 윤석열 총장의 장모는 그 사이에 몇 차례나 고발당했지만 검찰은 전부 이걸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그 부인까지, 장모와 부인까지 수사해야 하는 후배 검사들의 고충을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 겁니다. 이런 상황에 나한테 보고하지 말라는 그 말 한마디로 후배 검사들이 검찰총장 관련 그 수사를 해야 하는 부담을 떨칠 수 있을까요? 전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빠질 테니 마음껏 수사해서 검찰의 명예를 회복해달라라는 윤석열 총장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사설입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계속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
바닥으로 떨어진 아니면 저 지하로 떨어진 검찰의 신뢰 그리고 법과 원칙을 회복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사설이고요. 결국에는 피고발인 윤석열을 포함한 그 일가족에 대한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검찰 구성원들의 결기가 그 완성의 필요 조건입니다. 윤석열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태까지 이런 상황에서도 그냥 그 쭉 사건들을 요약해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행동했는지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 그리고 역대 최악의 검찰총장이라는 비판을 절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소식을 스트레이트를 제외한 일부 언론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언론이 이런 소식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지금 N번방 사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윤석열 장모와 김건희 주가 조작 이런 내용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외로도 앞서 말씀드렸던 그 황교안이 당시 그 대통령 권한대행 때 있었던 계엄령 문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도 충분히 저는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소식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